제가 아시겠지만은 25년 동안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하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연구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경찰청 차장 출신의 우리 이만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데 25년 동안 경찰에서 녹봉을 받은 유동열 연구관이 왜 쌍수를 들고 그걸 반대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경찰교육원, 경찰종합학, 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 현역 있는 제자들이 왜 연구관님이, 교수님이 왜 우리 경찰청 입지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 데 있어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문제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발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없애고 경찰로 이관하였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바로 국정원 계획이라는 명분 아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이런 작업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는 국정원 자체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세워서 이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대안보정보원법을 또 발표를 했고, 지난 1월 14일에는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이 3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의 이 권력 계획을 주장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각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대응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발제하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찰 대공업무에 대해서 각종 간첩 사건 때 제가 전략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할 입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대공수사권 하면은 말로만 대공수사권이지 대공수사권이 간첩 잡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대공수사권의 개념을 먼저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대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응한다. 공산주의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수사 권한, 이걸 일반적으로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공수사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자, 우리 경찰도 과거에는 경찰서에 대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이 보안과로 바뀌었죠. 내셔널 세큐리티.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안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자, 국군 기무사령부에서는 과거에도 또 대공이라고 그랬어요. 대공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는 방첩처가 있고 이 관련 업무를 방첩수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이걸 갖다가 공안이라고 하고 공안수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대공수사 기관별로도 명칭이 대공수사, 보안수사, 그냥 방첩수사, 공안수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안보 관련 수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영역을 보면은 1961년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중앙정보부를 신설하는데, 이 중앙정보부법의 1조와 6조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범죄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공수사권의 이게 이제 영역이, 기능이 유래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중앙정보법이 바뀌면서 이 대공수사권의 범위를 갖다가 형법상 내란 외환죄라든지 또는 군형법상 암호사용 부정죄라든지 이적죄라든지 그래서 특정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공법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대공수사의 범위에 속했는데, 이제 안기부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대공수사 권한이 이제 영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보면 말이죠. 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현재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인데, 이 직무에서 이제 대공수사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입니다. 이 내란죄에는 간첩죄부터, 내란죄에는 내란과 내란 음모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다음에 외환죄, 여기 이제 간첩죄 있고 여적죄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군형법상 반란죄하고 암호사용 부정죄에 대한 수사. 그다음 세 번째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수사.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공수사의 그 범위다. 이러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공수사는 안보 수사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이 침해하는 사범을 갖다가 이제 사법처라는 수사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공수사라는 용어를 차제에 이제 그 안보수사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대공산주의 활동을 망당한 것은 당연한데 우리 국민들이 자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된 사상 표현의 자리를 억압한다는 개념으로 이 대공이라는 개념을 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국가 안보를 갖다 저해하는 사범들을 갖다가 처리하자는 수사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 설득력이 훨씬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90년 접어들어서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문제를 가지고 괜히 우리가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보 수사권이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간첩 공작이 어떻게 있었느냐. 제가 그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에. 무려 2,000건의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북한이 난파하는 침투한 간첩이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로 제가 연대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간당 없는 북한의 대남 간첩 침투 공작을 바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부, 안기부 국정원, 그다음 경찰, 기무사 이런 3대 대공수사기관이 이걸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 강국이 되는 그 기틀에는 튼튼한 안보와 이 안보라는 것은 군사적 대비의 일환으로 주로 국방부 하죠. 비군사적 대비한 북한의 공작, 이게 대남 간첩 공작인데 이걸 갖다가 바로 국정원, 경찰, 기무사가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이다. 만약에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막지 못했으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오늘 우리 이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제가 자료 제공자에서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11페이지인데요. 왜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면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상태에서 이 경찰의 대공수사력이 매우 빈약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우리 경찰청은 뭘 잘하냐면 국내 안보 수사는 잘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사범이라든지 또 이적단체 이러한 사범은 우리 경찰도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또 실제로 그 70년대 이후에 그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그 안보사건 수사의 71%를 우리 경찰이 담당을 했어요. 경찰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무사 또 국정원이 담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간첩 사건이라든지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 사건 이런 핵심적인 사건은 다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경찰도 가끔 간첩을 잡긴 잡지만은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국내 안보 유해 사범 수사에는 상당히 그 탁월하지만은 북한과 연계된 해외와 연계된 사건은 상당히 부족하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 19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까지는 이 경찰청 지금 이제 경찰청 전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무실 같은 경우는요 중앙정보부와 맞설 정도로 한때는 대공수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1979년에 그 남민전,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 사건 같은 경우는 무려 90여 명을 검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무실에서 검거해가지고 이때가 경찰 대공수사의 최극팀이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보부하고 같이 당당히 맞서면서 간첩을 잡아왔는데 1987년에 박종철 고문 사건이 터져가지고 치사 사건이 터져가지고 경찰의 대공수사가 계속 내리막길을 거르고 전문화가 안 되고 비대공 전문가들이 경찰 이 대공부서의 지휘관이나 중간 간부를 맡으면서 지금 많이 쇠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경찰 대공수사 인력의
절반이 다 줄어들고 부서가 축소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 좀 많이 늘려놨는데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난번 인사 때 전국에 있는 그 보안과를 없애버리고 정보보안과로 또 일부 흡수 통합을 하고 상당히 지금 그 보안 인력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공수사권을 받으면은 경찰의 대공조직을 늘리고 대공수사 인원을 늘려야 할 판인데 이번 인사 때 보면 올 1월 인사 때 보면 도리어 줄여놨습니다.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안 되느냐? 지금 북한이 70년대부터 말이죠. 육상 해상 수중으로 침투하는 직접 침투 공작과 함께 병행을 해서 제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 2000년대는 거의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경유해서 오는 우회 침투 방식의 간첩 공작을 하고 있는데 자, 해외에서 우회 침투를 하게 되면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공수사에서 파견하는 별도의 대공수사망이 있고 또 해외 파트에 그 방첩망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온 단계에서 적발을 많이 하는데 저희 경찰은 해외에 대공수사망이라든지 방첩망이 전혀 없습니다. 각 그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나가 있는 우리 경찰 영사들은 우리 교민들 해외 지역 관할 교민들을 그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책임이 맞지 이런 업무에 투입이 안 돼요. 또 경찰 영사들, 공관장 영사들은 해외 교민 보호 업무, 안전을 받기 때문에 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해외를 통해서 우회 침투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 정보망이나 방탄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찰이 갑자기 이 모든 걸 가져올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의 대북 정보 수집하고 분석 역량이 매우 미약합니다. 경찰의 대북 정보는 별거 없어요. 북한 방송 좀 청취하고 그리고 탈북자 신문하면서 전략신문 첩보 좀 얻는 거하고 최근에 웹사이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북한 사이트 좀 보고 하는 정도예요. 대북 정보 수집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적 파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또 간첩통신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 신문기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경찰의 국정원의 그 대북 그 과학정보 역량입니다. 간첩통신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해독을 하고 또 탐지를 하고 이걸 풀어내고 또 북한이 최근에는 사이버 공학을 통해서 스테가랑 그립 방식 같은 최첨단 암호화 방식으로 교신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길수 역량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다양한 대남 간첩 공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과학 정보에서도 매우 뒤떨어져 있고, 근데 국정원은 그러한 망들을 그러한 부서들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 간첩에 대한 해외 부분의 간첩을 우리 국정원이 미국의 CIA, FBI라든지 일본의 내각정보조사라든지 유관국과의 정보협력, 국제적인 정보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 대남 공작부사라든지 또 이 간첩 관련 정보를 갖다가 서로 교류를 하고 공유를 하고 받아가지고 해결도 하는데 우리 경찰청에는 국제정보기관과 정보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좀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직제는 이 합법 활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도 보안 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대공 공작 사항은 다 상급 비밀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지만은 지금 경찰서 단위에 가보면요. 정보보안과는 이게 보안과가 아니에요. 정보과예요. 보안, 어떤 간접사를 한다, 특정 공작, 방첩 공작을 하면은 그게 다 손이 새버립니다. 보안 유지에 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차단의 원칙이 되어 있고 수사관에서도 팀 간에, 과 간에 무슨 공작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탁월한데 그게 좀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대공수사가 크게 3단계입니다. 대공정보를 탐지해서 탐지하는 단계, 일단.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검거를 해서 이제 신문하는 단계, 3단계는 사법처리하는 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공작 단계에서는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탐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법 비합법 소환을 통해서 간첩 통신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감청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절취도 할 수 있고
이런 비합법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경찰은 합법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경찰에서 비합법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얻는 자체가 나중에 보면 독수, 독과라고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상 독주, 독과이론까지 나오는 판인데 비합법 활동을 한다? 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이게 원래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합법 비합법을 통해서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는 합법 비합 활동을 배합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정보의 ABC고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합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합법 활동을 통해서도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하고 경찰하고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대성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심재철 부회장님이 축사 때 말씀하셨지만 대공정보하고 대공수사를 분리한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 머리하고 눈, 코, 귀하고 팔다리를 갖다 분리해서 생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대공정보를 통해서 수사가 연결되는 건데 이걸 갖다 분리한다. 예를 들어 지금 FBI를 자꾸 예를 드는데 미국의 FBI는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이에요. 미국의 FBI가 국내 수사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FBI 지부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 세계 각국의 FBI 별도의 지부를 두면서 FBI 수사 권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탐지합니다. 이 FBI는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이고 이게 융합이 되어 있는 건데 수사 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우리 경찰청 차장하신 이만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현재 경찰 공무원법상 지금 이번에 조국석이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을 경찰로 이관시키겠다. 그 말은 쉬운데요.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찰 공무원법상 이 많은 인원들을 경찰로 이관시키려면 그 특별 채용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조항을 다시 경찰 공무원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받아들였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직급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경찰청에서 우리 이병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 맡기시지만은 보안국장은 직급상 2급입니다. 치안감 출신이거든요.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1급이에요.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단장들이 2급입니다. 우리 치안감 출신들인데 단장들을 다 데려오면은 경찰청에 엄청난 치안감 다리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그 처장들은 이게 우리 경찰하고 하는 원스타 경무관 아닙니까? 그 많은 경무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명의 경무관을. 자리를 어디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들이 총경인데 경찰에서는 총경은 엄청난 계급입니다. 경찰서장급인데 이 많은 총경들 갖다 대공수사 파트에다 어떻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제기하는 것은 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대공수사의 3기관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대공수사권 문제를 놓고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국정원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경찰도 보고 기무사도 보기 때문에 또 경찰이 무리한 대공수사를 하고 싶어도 국정원이 보고 기무사가 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못해요. 선수들은 다 아는 게 저게 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독주가 되면 이 정부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인권 침해, 자꾸 인권 침해 얘기하는데 이 한 경찰기관이 비대해지고 권한이 집중되고 하면 권한 남용이 생기고 인권 침해 요소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이 정부가 이렇게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는 인권 문제가 침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늦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경찰이 제가 계속 앞에다 우리를 붙이는 이유는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경찰은 정치 권력에 취약합니다. 경찰청장이 최하급인데 우리가 대공수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이 막 전화 와요. 여러분 그 자주민주 통일그룹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발제문에는 못 집어넣었는데 이게 반국가 단체 대법원까지 해서 자민통 사건이 나와서 반국가 단체 사건인데 그때 그때 꼬만민주당 부총재였습니다. 노무현 씨가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 그분 여기서 김모라는 여비서가 있었어요. 김모라는 여비서가 바로 꼬만민주당
노무현 그때 의원의 비서관이 있었던 비서관. 이 여자가 잠입동 조직원이었어요. 이 잠입동 사건은 저희 경찰 남영동 대공무실하고 국정원으로 같이 합동수사를 한 건데 그 김모 비서관을 잡았는데 이 노무현 꼬마민주당 부총재가 막 전화를 막 보안장 해독 해가지고 걔 빼줬어요. 하도 설치니까 걔를 빼줬다니까요. 지금 집권 여당도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이 막 난리를 치는데도 꺾이는 거예요. 이 경찰은 이 권력에 아주 취약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집권당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간첩사건 수사한다? 이거 청와대 산마대하면 경찰청장 우리 대구 의원들은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은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1심에 간첩단 사건했던 지휘했던 이한중 전 대공수석장 계시지만은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청와대 그 전략비서관 지금 이번에 그분이 해외 대사로 나갔는데 그분이 마이클 장이라고 장민호죠. 얘가 저 1심의 총책인데 걔하고 수십 차례 통화 내용이 나왔어요. 당연히 불러서 네가 어떻게 마이클 장을 아느냐? 왜 전화를 통화를 하냐? 뭐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게 대공사의 ABC 아닙니까? 이거 알고 말이죠. 끊으려고 말이죠. 그때 경찰 출신의 국정원 2차장 했던 이모 씨를 막 동원시키고 해가지고 김승규 국정원장님이 막아내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한 겁니다. 완전히 못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한적으로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 경찰이 말할 수 없어요. 정치 권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자, 의외로 행정안전부 장관 있죠. 국무총리, 청와대, 야권 정치 권력 이걸 막아내고 소신껏 국가안보 수사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국정원이니까 버티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군하고 경찰 간의 수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대공수사권 안에는 군 형법상 암호 사용 부영죄라든지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은 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면 군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또 국립법 군사기밀 보호 수사를 하는데 군하고 경찰이 매우 지금 상당히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요. 군이 민간 수사기관이 군이 말이죠. 아니, 경찰이 군을 본다? 매우 기분 나쁜 겁니다. 국정원이 그나마 국정원이 보니까 군이 지금 입 닫고 있는 건데 경찰이 한다고 하면은 매우 배타지 나올 거예요. 이거 군이 관련 대공수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경찰이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를 다 막아내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 간첩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초국가적 안보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노리는 적국의 간첩, 또 우방국의 간첩도 드글드글하고 또 비국가 행위자들, 우리가 넌스테이트 액트라고 하는데 비국가 행위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저해 활동을 어떻게 탐지할 겁니까? 경찰이 이런 망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으로 가면은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의 개혁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이 정보를 정치화한 겁니다. 국정원이 이 정보를 정치해서 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의 활동을 국가의 정보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시키고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가 생긴 일이에요. 이게 정보의 정치화 때문에 생긴 일 가지고 그 유가강이라고 해서 화구의 한첩 사건 하나 증거 잘못 조작한 거 하나 이걸 가지고 대공수사권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 대공수사권을 국정원 개혁에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내세운 겁니다. 제가 언론 기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혔지만은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 합법 비합을 가르치 않고 정보를 취입해서 이걸 분석하고 배포하고 전파해서 막는 건데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분단시대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 최고의 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뭐냐? PNIO죠. 이건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인민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송대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연하남는 대남 공격을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국,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경찰의 대공수사대, 기무사의 방첩
이러한 대공수사원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여한 대남공작을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찰총국 같은 대남공작부서가 극복을 못하는 상대가 바로 대공수사국인데 이런 대공수사국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공작한테 고속도로를 깔아준 얘기다라고 제가 언론에 썼어요. 고속도로 깔아준 얘기다 말이야. 북한 정찰총국이 환호할 일을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고 있으니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 현행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다만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할 겁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못된 이 정부의 그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그 대공수사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유지시켜야 된다. 다만 대공수사국 내에서 자체 혁신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수사기획국과 또 최소한도 이 합법적 절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런 시비가 거리지 않도록 하는 이 기획 과학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극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국정원 안에서는 대공수사국을 갖다가 버린 자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눈초에 따가워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지금 국정원이 시끄럽다. 저것들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원래 이 대공수사위원들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자기들을 갖다 적폐시하고 자기들 갖다가 버린 자식 취급하는 데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또 이번에 분명히 우리 김민태 의원이나 심재철 부의장님 등이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해령들이 유화되는데 문제가 뭐냐? 청와대에서 국정원이 돼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갖다가 축소해라. 그래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주되 가지고 있대 대공수사국의 조직 규모를 줄여버리고 기능을 약화시켜놓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간첩을 잡아도 환영을 못 받을 처지가 된다면은 차제에 국가정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 니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꼭 대공수사권을 빼내려고 한다면 이제 국가정보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정보기본법에 모든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규율부터 활동인을 규율하되 미국식으로 나누자야겠죠.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위를 두고 이 정보위원장은 장관급을 하고 밑에다가 부총리급을 하고 밑에다가 안보수사청은 우리 나와 있지만은 안보수사하고 대공수사죠. 그 다음에 방첩, 대테러, 사이버 테러 이러한 문제를 국내 국가안보수사청이 하고 국가안보정보원에서는 해외정보, 북한정보, 안보와 관련된 과학정보만 다루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은 국정원 절반 떼다가 일로 붙이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설 이전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노하우와 연속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계속 대공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핵심 대안이고 정 이걸 갖다 축소시켜서 무력화시켜야 한다면은 차제에 분리형으로 나와가지고 대공수사의 그 노하우와 전통 이걸 갖다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특히 양지와 덕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을 없애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계통.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 안에서 이걸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명단 직책을 낱낱이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정원 직원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집권자 개인의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나와서는 대한민국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해서 정권과 코드를 맞춰서 국가안보 대응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고 매일 며칠 날 누구가 받아서 어떻게 결정을 했고 현재 누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명단을 갖다가 다 기록해놓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낱낱이 단죄해야 됩니다. 지금 소문을 내야 돼요. 지금 덕후에서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 후배들도 정권만큼 나도 날라가겠네.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가치 기준은 뭐냐? 판단 기준은 헌법이다. 이상입니다. 예.